안녕하십니까, 강우진입니다. 자, 오늘은 대북 관련된 남북 경협주 관련된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시작 전 채널 구독과 영상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남북 경협주 하면은 이제 단순 테마주다 이렇게 좀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사실상 지금은 정치 테마주들에 좀 집중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정치 테마주, 정책주 중에서도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두 가지가 있다.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 그리고 AI다. 이렇게 좀 안내드린 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좀 어떤 매매를 했냐, 이 부분부터 좀 말씀드리자면은 제가 신재생 에너지 중에서도 이제 대명 에너지와 그죠? 대명 에너지랑 그리고 하나솔루션을 이렇게 추가적으로 좀 제시를 해드렸는데 아직까지 홀딩 중인 종목들입니다. 그래서 대명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15,400원에 들어가서 지금 34,800원을 돌파를 했습니다. 매수가 대비해서 120%가 넘는 상승이 지금 나온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도 어때요? 29,000원에 이제 눌림목 구간에서 다시 한번 잡아드렸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38,000원 내외로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매수가 대비해서 지금 30%가 오른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신재생 에너지를 가지고 누군가는 부정적으로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이렇게 주요 정책으로 물리게 될 경우에는 이런 상승을 좀 보여줄 수 있다. 라는 겁니다. 게다가 거기에 더해서 지금 신재생 에너지, 특히 태양광과 관련해서는 중국산 태양광 규제 이런 부분들이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상승을 보여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치 테마주들, 정책주들 무시할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거고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AI를 좀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AI 강국위원회에서 첫 회의 당시에 이재명 후보였습니다. 그 당시엔 이제는 이재명 대통령이죠. 이재명 대통령 옆에 클라우드웍스 대표와 솔트룩스 대표가 양옆에서 사진을 찍게 되면서 테마가 탔다. 그래서 두 개가 대장주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35,100원에 제시를 해드렸고 지난번 이제 58,900원까지 올라왔었습니다. 그래서 매수가 대비해서 거의 68% 가까운 상승을 좀 보여준 거거든요. 이것도 아직도 홀딩 중입니다. 그래서 요런 종목군들 절대 놓치지 마셔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추가적으로 지금 테마가 또 형성이 되는 게 바로 대북주, 남북 경협주입니다. 그래서 이전에도 아난티 일신석재 요런 것들을 좀 언급해드린 바가 있는데 최근에는 어떤 걸 드렸냐? 바로 좋은 사람들을 추천을 해드렸어요. 한번 보시면은 자, 좋은 사람들 매수가 1035원 부근. 그래서 남북경협주의 강세와 트럼프와 이제 김정은의 만난 기대감 요런 것들이 맞물렸다. 근데 이제 정권이 또 교체가 되게 되면서 기대감이 더 강하게 실리고 있죠. 그래서 좋은 사람들 역시도 지금 계속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어때요? 오늘 또 시간외로 상한가로 안착을 해줬습니다. 자, 왜 이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가 한 번 더 봐야겠죠. 그 내용을 한번 볼 텐데, 자, 일단은 4월에 나왔었던 기사입니다. 트럼프, 김정은과 뭔가 할 것, 우린 소통하고 있다 라는 기사였고요. 크게 내용은 없습니다. 그냥 이 김정은 위원장과 관련해서 나는 어느 시점에 무엇인가를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도 북미 정상회담을 이끌어냈었던 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죠. 그래서 지난 17년 집권 1기에 이제 김 위원장을 만났었던 이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내용 간단하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오늘 지금 이 좋은 사람들을 상한가로 만든 이 기사 한번 보고 가도록 할게요. 자, 대북 확성기 방송 1년 만에 전면 중단했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일주일 만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냥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뭐 정치적인 요인은 전부 다 배제를 하고
주가에 영향을 줄 수 있을 만한 내용들만 보도록 할게요. 자, 어쨌거나 이제 대북 확성기 1년 만에 이제 중단을 했다. 그래서 이 신정부 출범 일주일 만이다라는 건데, 그래서 이전부터 막 오물 보내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확성기도 계속 진행을 좀 했었는데, 그래서 서로 간에 계속 주고받고 노이즈가 발생을 해왔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중단이 되는 그런 기대감을 심어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새 정부는 대북 정책의 기조 전환을 명확히 드러내며 남북 대화 재개를 위한 환경 조성에 나선 것에 분석이 된다. 사실 다른 내용 다 필요 없죠. 결국에는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정책주로, 정치 테마주로 또 대북주들이 움직임을 보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트럼프 1기 때 대북 협상 맡았었던 후커가 이제 미국 국무차관으로 활동을 개시를 한다라는 내용도 지난 10일에 어제죠. 어제 나왔었던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후커 차관이 이제 찬성 59표, 반대 36표로 가결 처리가 되면서 차관으로 취임을 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전에도 이 대북 협상을 좀 맡았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기대감이 더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별 내용은 없어요. 그래서 이 북미 대화가 재개될 가능성을 그냥 높여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간단하게 차트를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사람들 먼저 차트를 한번 보게 되면은 이렇게 급락을 보인 이후에 거래가 재개되면서 급락이 한번 나왔다가 항상 제가 말씀드린 게 저점이 확인이 되고 나서 이렇게 추세 수렴이 그러니까 이평선들이 수렴이 되고 정배열로 전환이 되는 구간, 이런 것들을 좀 봐야 된다. 특히나 241선 장기 이평선 구간을 돌파하는 시점은 더더욱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저는 동전주는 매매하지 않기 때문에 기다렸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상승 탄력이 여전히 좀 좋았기 때문에 새롭게 편입을 했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급등세를 만들어가고 있는 구간이다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사실 올라간 거는 크게 관심이 없으실 겁니다. 그래서 어떤 종목들을 봐야 되냐, 자, 여러 가지로 좀 나눠볼 수가 있는데, 사실 개성공단 관련주, 그 다음에 관광, 뭐가 있냐, 관광 같은 경우에는 금강산 리조트가 있죠. 요게 있고, 그 다음에 대북 송전주, 그 다음에 통일교 관련주, 그 다음에 뭐 철도 관련주, 이런 식으로 좀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건설과 관련돼서 뭐 시멘트도 있고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자, 먼저 개성공단 관련주를 보면은 사실 JST나가 이제 대장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미 큰 폭으로 좀 상승을 했죠. 그래서 신규 진입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자리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후속주로 좋은 사람들을 편입을 했던 건데, 지금 그나마 덜 오른 게 이제 인디에프라는 종목이 있어요. 그래서 인디에프 같은 경우에도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동전주였습니다. 근데 최근에 상승을 좀 보이게 되면서 지금 지폐 1,000원짜리로 지금 전환이 된 상황인데, 지금 보시다시피 한번 급등이 나온 이후에 3거래를 쉬어가면서 5일 이평선과의 이격을 축소해둔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담은 좀 덜하죠. 그 다음에 장기 차트로 좀 보더라도 지금 자리가 높은 자리는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나마 좀 기술적으로 부담이 적은 종목은 지금 인디에프다. 개성공단 관련주로는 이렇게 보시면 되고, 뭐 추가적으로 하나 보자면은 뭐 신원 이런 종목들도 있기는 해요. 근데 신원도 역시나 이미 상승분이 좀 크기 때문에 가장 덜 오른 인디에프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금강산 관련주로는 아난티가 대장주입니다. 근데 다른 종목들이 크게 없기 때문에 요거는 아난티만 보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여전히 상승 추세에 있기 때문에 조정을 기다렸다가 5일 이평선이나 10일 이평선 지지, 혹은 그마저도 이탈한다? 그럼 어디? 20일 이평선 지지 본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대북 송전과 관련돼서는 이제 재룡전기가 있어요. 그래서 재룡전기 같은 경우에도 다른 전력 인프라주들 대비해서 덜 올랐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실적 부분에 있어서는 크게
모멘텀이 있지는 않은 상황인데 만약에 대북 관련주, 대북 송전주로 물리게 되면은 단기 급등은 좀 나타날 수가 있겠죠. 그 점 정도만 참고해 주시고, 그 다음에 좀 더 가벼운 종목으로는 제형 솔루텍이 있는데 동전주라서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통일교 관련주로는 이제 일신석재가 대장주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일신석재랑 아난티 정도만 소개를 이전부터 해드렸었는데 지금은 조금 부담스럽기는 해요. 부담스러운데 대장주니까 일단 체크는 해보고 가야겠죠. 그래서 직전 고점 구간 지지 한번 확인하시고, 지금 5일 이평선 구간 지지받는 자리죠. 그래서 이탈 여부 확인하신 다음에 다음 10일 이평선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봐야 될 게 일성건설이라는 기업이 있어요. 이제 이재명 대통령 관련주로도 움직임을 보였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 사실은 또 통일교 재단에서 설립한 기업이기도 합니다. 물론 부도가 나게 되면서 IB캐피탈에서 인수를 해갔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직접적인 연관은 없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과거서부터 통일교 관련주로서 인식을 받아왔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도 보시면은 2017년도 때, 2018년도 때도 부각을 좀 받게 되면서 움직임을 좀 보였었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로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재명 관련주로 올랐다가 이미 좀 반납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같이 맞물려면서 갈 수 있다 정도만 체크하시고, 자, 그리고 철도 관련주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사실 철도하면은 아마 대하TI를 먼저 떠오르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그래서 대하TI도 보시면은 이미 주가가 많이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좀 부담스럽죠. 자, 그리고 이제 부산산업이라는 종목이 있는데 역시나 좀 많이 올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덜 오른 종목을 좀 봐야 되는데 그나마 덜 오른 게 푸른기술이라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푸른기술의 2017년도 때, 2018년도 때 흐름을 한번 보시면 어때요? 상승분이 어마어마했습니다. 이제 4,000원 수준으로 봤을 때 어때요? 26,000원까지 올라갔으니까 대략적으로 6배, 6.5배 정도가 오른 겁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마찬가지로 거의 대장주격 역할을 했기 때문에 충분히 대북주, 대북 횡단 철도 관련주로 뭐랄까 주목을 좀 받을 수 있다, 좀 부각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미 오른 종목군들에서는 좀 제한적인 움직임이 나타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덜 오른 종목들을 이렇게 계속 찾아보셔야 됩니다. 그게 이제 푸른 기술이다. 그 외에도 뭐 한국종합기술이라든지 유신 뭐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그런 종목들은 워낙에 가볍기 때문에 좀 푸른 기술을 먼저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항상 얘기가 나오는 게 뭐냐? 현대그룹주입니다. 현대그룹주. 그래서 현대건설부터 뭐 현대로템, 현대엘리베이 이런 종목군들이 있거든요. 현대그룹주 전반적으로. 근데 요즘에는 이런 대형주들이 이미 한 차례 좀 올랐기 때문에 대북주로 연관이 될 가능성은 좀 낮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 정도로만 참고하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하자면 우리가 후속주를 좀 보자면은 개성공단에는 인디F가 있고요. 그 다음에 대북송전, 재룡전기가 있다 라고 좀 보시고, 통일교, 그다음에 일신석재, 이거는 사실 뭐 덜 오른 종목이라고 좀 보기 어렵기 때문에 그냥 나열만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철도 관련주 푸른기술 있다. 요 정도로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미 올라간 종목군들도 설명을 해드렸고 대장주가 뭔지 안내를 드렸죠. 그런 것들도 필히 같이 체크는 해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오늘은 이렇게 대북 관련주, 남북 경협주 관련돼서 내용 간략하게 정리해봤습니다. 그래서 요 종목들 한번 지켜보시고 수익도 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채널 구독과 영상 좋아요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그러면 또 다음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